네. 자, 오늘 밭작물 할 차례죠. 자, 밭작물은 우리 교재가 162페이지부터예요. 162페이지부터. 밭작물 공부하실 때는 그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정리해 놓은 걸 비포 한 장으로 했어요. 앞뒤로 보시면 이론 정리 파트하고 계산식 중심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시험 칠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이 그거 다예요. 근데 요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론서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요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한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만 비포 한 장에 정리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론서를 다독하신 후 그 정리된 내용을 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지 하나 요 따로 A4 또 나눠 드렸죠. 요거 맨 앞에 보시면 제일 앞쪽에 보시면 그 지금 교재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가 두 종류예요. 컬러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으신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컬러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이 안 된 책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이 된 거고 그래서 컬러이신 분은 요 맨 앞에 있는 내용을 그 교재에 해당 페이지가 아마 174페이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아마 수정해서 넣어 두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양이 좀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린 거예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밭작물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딱 정리를 했었는데 자, 밭작물 하게 되면 이 농작물에 해당되는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이 있어요. 작물과 시설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 다음 우선 작물 하게 되면은 보장하는 방식이 종합 위험이냐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특정 위험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종합 위험 하면 뭔지 아시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대다수의 재해를 보장한다 라는 의미로 종합 위험이고 특정 위험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들 중에서도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 특정 위험 작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인삼.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이 강, 태, 우. 사람 이름 아닙니다. 강풍, 태풍, 우박. 집, 화. 집중호우, 화재. 그 다음에 냉장고도 폭삭, 침대도 폭삭. 폭폭이 두 개 있죠. 하나의 폭은 폭염, 또 하나는 폭설, 냉해, 침수해서 특정 위험 작물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작물이 뭐라 그랬어요? 인삼. 인삼은 여기에 해당되는 재해만 보장을 한다고 해서 특정 위험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종합위험. 근데 종합위험에서도 자, 조, 화 외에도 보장해 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플러스 병충해. 근데 밭작물 중에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품목이 두 개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감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고추.
우리가 벼는 흰줄, 도깨, 벼, 먹새 7가지에 한해서만 보장을 했고,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에 한해서만 보장을 했는데, 밭작물의 감자와 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기타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종합위험에서도 보장 방식에 따라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수확감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마, 양, 고, 옥, 마, 양, 고, 옥, 감. 이 3종이 있는데, 재배 시기에 따라서 봄 재배, 그 다음에 여름 감자에 해당되는 고랭지, 여름철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고랭지, 그 다음에 가을 재배, 마, 양, 고, 옥, 감.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나무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차, 그 다음에 콩, 작년에 추가된 팥, 그 다음에 착, 마양고 감감감, 착, 콩, 양, 팥, 양. 여기 양이 2개 있네요. 요거는 뭐 양파, 얘는 양배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감자를 3종으로 나누면 총 11종. 그 다음에 수확감소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수확감소 품목 중에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감소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농업 수입감소. 자, 농업 수익 감소 품목에는 과수도 하나 들어가 있죠. 과수. 유일하게 포도. 포도는 수확 감소도 보장하고, 수익 감소도 보장하고, 비가림 과수도 보장하고,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하면은 유일하게 과수 품목에 해당되는 게 포도. 그래서 수입이 감소, 줄어드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착한, 누구예요? 콩냥 아세요? 현재 거주지가 부산입니다. 예, 콩냥. 제가 확인했어요. 그 착한 콩냥이 머리는 좋은데 엄마를 도우려고 장학금 받으려고 전설의 고등학교 마양고. 근데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몰라. 언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언제 갔다고? 가을에 갔어요. 가을에. 얘는 가을 감자예요. 가을 감자. 그래서 수확 감소 품목 중에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 감소를 보장하더라. 중복되지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똑같아요. 피해율을 구하는 것만 다르고, 피해율도 사실 가격만 곱해주면 수확 감소의 피해율 산정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수확 감소보다는 수익 감소가 시험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현재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콩, 그 다음에 마늘 아니면 콩으로 해서 수익 감소가 수확 감소보다는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얘는 계산을 하더라도 한 단계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보통 15점짜리로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얘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올해 시험에 확률이 높은 게 생산비가 올해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얘와 얘들은 수확량 조사가 가능한 품목들인데, 얘들은 수확량 조사를 하기 힘든 품목이에요. 그래서 보장 방식이 수확 감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이라고 해서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고, 이 생산비 보장을 또 분류를 해보면
일반 우리 노지에서 길가에서 키우는 노지 작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니까 시설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버섯.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품목을 구분하자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노지 작물에 해당되는 거는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죠. 무브, 배, 고, 파. 배고프면 당 떨어져. 당 떨어지니까 뭘 먹어야 돼요? 단 거를 먹이라고 시키더라. 무브, 배고파, 당단매시.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품목은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쭉 적어보면 한 22개 품목 나와요. 적어볼까요? 고, 부, 장, 딸. 이 딸이 누구 딸인지 모르겠지만 고부장 딸이래요. 미, 국, 합, 쑥, 참가. 푸드파이트예요, 푸드파이트. 그래서 멜론을 팍팍 묶고 상금을 타서, 여러분들 복권 당첨은 뭐 사고 싶어요? 남자는 차, 그죠? 여자는 집 아니면 백. 그래서 이게 상금 타서 오토카 타고 어디로 가냐니까 호수에 가서 뭐 타고 놀았다? 배 타고 놀았다. 이렇게 세보면 22개 나와요. 이 고가 뭐냐니까 고추. 하나는 홍고추고 하나는 풋고추예요. 여기에도 고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추, 얘는 부는 부추. 우리 경상도 말로 정구지. 서울 사람 정구지는 못 알아듣더라고. 또 정구지를 갖다가 서울 말로 정구지 이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 다음에 장은 뭐냐니까 장미. 딸은 딸기, 미는 미나리.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저기 어디야 부국 가서 온천 한번 하고 그 미나리 또 삼겹살 구워 먹었거든. 이 생각나. 고부장딸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미나리. 국은 국화. 합은 백합이에요. 백합. 쑥은 쑥갓. 참은 참외. 가지, 멜론, 파프리카. 파지요. 파가 종류가 이제 큰 파가 대파가 있고 작은 거 쪽파. 쪽파를 다른 말로 실파라고도 합니다. 무시지요. 이제 월동무, 고랭지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상치, 시금치. 이 시금치는 그 여기에도 시금치가 있고 여기도 시금치가 있죠. 그래서 시금치가 이제 시설 시금치가 있고 노지 시금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토마토, 카네이션, 호박, 수박, 배추, 월동배추, 고랭지 배추. 그래서 이렇게 22개의 품목인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걸 다시 카테고리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분류. 보통 우리가 2-1 과목에서는 얘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꽃이죠, 꽃. 화훼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화훼류. 그래서 화훼류는 얘는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니까 백장. 그래서 국민카드 100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에 신불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가 100장. 근데 이제 우리가 화훼류는 또 분류를 하면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요. 우리 이게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키우는 화분용이 있고 우리가 분화용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졸업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그건 이렇게 잘라서 판다고 해서 절화용이라고 불러요. 현재 시설 작물에서 우리 보험의 목적으로 취급이 되는 거는 분화용은 해당되지 않고 전부 절화용에 해당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절화용.
근데 절화용이 보통 우리가 이게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산비 보장은 이제 준비기 때 투입되는 생산비가 있고 생장기 때 투입되는 생산비가 있는데 이 준비기 생산비는 100%를 다 줘요. 그때 투입된 생산비는. 통상적으로 이 화훼류의 절화용 같은 경우는 준비기 생산비가 40%인데 이 절화용 중에서도 다시 한번 키워서 잘라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재절화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재절화. 절화가 40%면 재절화는 두 번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비가 절반으로 줄겠죠. 20%.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화 같은 경우에는 재절화용일 경우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20%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화 재절화용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몇 퍼센트? 20%. 이게 안 붙으면 그냥 40%예요. 같은 국화 카네이션이라 하더라도 재절화에 한해서만 뭐라고요? 20%.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줄 것. 그 다음에 이제 비화훼류 있겠죠. 화훼류가 아닌 거. 비화훼류는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 채소류예요. 채소. 이 채소들 중에서도 먹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우리가 뿌리를 먹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근체류, 뿌리 근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줄기와 이파리를 먹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엽경체류. 그 다음에 야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놈이 있어. 과체류. 이 대표적인 게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가 과체류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상당히 그 역사적인 상식이 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이 토마토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과일이냐 채소냐에 따라서 관세가 달랐대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비화훼류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은 총 이렇게 22개의 품목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구분을 해야 될 거 화훼류 구분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투입된 생산비가 이 생장기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는 날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데 6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된 생산비와 8월 달에 투입된 생산비는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데 경과 비율이 있는 품목이 있고 경과 비율이 없는 품목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산비 보장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경과 비율이 없는 품목, 경과 비율이 있는 품목, 이걸 이 22개의 품목을 또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분류 방식입니다. 그걸 나눠보면 얘들을 다시 나누면 위로 좀 올릴게요. 경과 비율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하면 부장 딸들 부장 딸들이니까 복수지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건 다 딸들이에요. 누구 딸이라고? 부장 딸이에요. 이 딸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시당해서 쪽팔리고 쑥스러워 하더라. 부장 딸들 무시 쪽쑥. 이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건데 위에 있는 얘 두 개는 경과 비율이 없는 품목들이고 밑에 있는 놈들은 경과 비율이 있는 품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부추와 장미 같은 경우가 경과 비율이 없는 이유가 부추는 사실상 경과 비율은 없지만 고정적으로 우리가 추 이제 다 나오네, 그죠? 치읓 들어갔잖아요. 애가 70%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부추 한번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계속 잘라 먹어. 계속 잘라 먹고 또 키우고 잘라 먹고 또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얘들은 100%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70%.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 그러면 얘도 그러면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유일하게 이 꽃들 중에서 나무에 해당돼요. 뭐에 해당된다고요? 나무. 나무는 계속 키울 수 있잖아요. 몇 년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경과 비율이 없구나. 지금 당장 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카테고리를 이러한 기준에서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달라. 오늘 이거 다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 하니까 버섯이 있겠네요. 버섯. 버섯은 프랑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쵸? 얘들은 이제 프랑스가 아니고 표고버섯이 있어요. 뭐라고요? 표고. 근데 이 표고가 어디에 재배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 밭작물들은 이 밭에다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버섯은 땅에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땅에 재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자연인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릴을 구멍을 뚫어서 균산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메꿔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표고를 키우는데 키우는 재배지가 어디에서? 원목에서 키우는 원목 재배 방식 표고. 이 원목이 비싸거든요. 참나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참나무를 많이 쓰기보다는 이제 톱밥을 이용을 해서 톱밥 배지를 이용하는 표고버섯이 있어요. 표고는 표고인데 톱밥 배지에서 키우는 것.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고깃집에 가면은 슬라이스 쳐서 먹는 거. 새송이죠, 새송이. 새송이. 이 새송이는 주로 어디에서 재배를 하느냐니까 플라스틱 병이 있어요, 병. 병 재배예요, 병 재배. 그 다음에는 양다리 걸치는 놈. 느타리. 양다리의 개념은 얘는 두 가지구나. 두 가지. 당연히 병 되지요. 그 다음에 균상재배라고 있어요. 균상재배. 균상재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균상재배에 해당되는 거. 이제 요거는 엑기스 이렇게 뚜껑 있는 버섯 있죠. 양송이. 얘가 키 큰 놈 맞죠? 저는 처음에 새송이하고 양송이 구분이 안 가서 새송이는 큰 놈, 양송이는 작은 놈. 슬라이스 쳐먹는 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걸 묻지는 않는데 구분을 한다면 양송이는 얘는 균상재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섯 이름 외우는 것도 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게 얘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 강이 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 얘가 강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양송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세느 강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지금 품목을 살펴보시면 얘가 감자 세 품종을 한 품종으로 보면 9품종 9개. 그 다음에 얘가 6개죠. 그 다음에 둘 9개 9개 맞죠? 3개 9개. 그 다음에 얘가 22개. 그 다음에 얘가 5개. 지금 우리가 농작물 중에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게 올해 추가되는 3개의 품목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닐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면 총 67개의 품목 중 다 더해보면 18개, 24개, 24개, 46개, 51개, 뭐 표고 하나로 치더라도 50개. 67개 품목 중에서 거의 50개 품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중에 엄청난 범위가 여기에 다 있죠. 그죠? 올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몇 점 나왔을까요? 2-2에서 5점 나왔습니다. 5점.
원래 그렇게 나올 점수가 아닌데.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걸 다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알면 정말 좋은데, 다 알기는 힘들 거고, 시간적으로 돌아서면 까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목표는 60점을 맞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뭐가 나왔는지, 전전년도에 뭐가 나왔는지를 지난번에 기출분석표 나눠드렸죠. 그걸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올해 무엇이 나올지 100%는 아니지만 예측은 가능해요. 우리가 시험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힘든 부분인데, 예측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하고 예측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합격할 확률은 예측하고 공부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올 만한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8회 때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올해 8회 때 시험 나온 게 감자 요거 병충해 감수량 해가지고 감자의 피해율 구하는 문제가 8회 때 나왔어요. 자, 그러면 9회 때는 아예 안 나오는 수는 허를 찌르고 나올 수는 있는데, 아예 나올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 제끼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100% 이거 안 나와,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90% 이상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는 품목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적과전, 사과배타 한감, 떨군감은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우리가 평가사가 되면은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확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과전 용어비움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에서는 벼는 꼭 나오죠. 벼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서 꼭 한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연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뭐 굳이 예측을 한다고 하면 감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90% 정도 이상은 안 나온다. 농업수입 감소가 7회 때 출제가 됐어요. 8회 때 안 나왔어요. 5회 때 나왔어요. 5 나오고 6 안 나오고 7 나오고 8 안 나오고 9 나오겠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밭작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얘와 얘는 하나의 품목이기 때문에 수확 감소도 되고 수익 감소도 되는데, 올해 이제 수확 감소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온다고 하면 이 수익 감소 파트에 주로 나왔던 게 콩, 마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이 매년 꾸준하게 출제되다가 8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노지하고 시설하고 버섯이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럼 나온다고 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들은 통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중에 인삼이 있는데, 작년에 여기 제 수업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 인삼 우리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단 전제 조건이 2-2는 안 나. 2-1은 모르겠는데, 왜?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죠? 허를 찌르고 2-2는 안 나오고 2-1에서 나왔어. 2-1에서. 짜증나지. 인삼얘는 해가림 시설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데, 나온 해가 총 3번이 나왔는데요. 7회 중에 3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나올 때마다 오류였어요. 나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꿋꿋하게 지금 내고 있어요. 인삼은 2-2에서 나올 가능성이 절반 정도 보셔야 돼.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은. 그래서 작물 파트는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시설은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 자, 종합위험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인데, 이 화재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약이에요. 해가림 시설을 제외하고는 뭐라고요? 특약. 인삼은 주계약인데, 해가림 시설은 주계약인데 나머지 품목은 전부 특약이에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특약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야제인데, 밭작물에서 시설은 종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밭작물에서의 시설은, 과수에서의 시설은 뭐 있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포, 대, 참, 뭐예요? 비가림 시설을 썼고, 이 밭작물에서의 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이 해가림 시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 매년 이거는 허를 찌르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에이, 들어봐서 공부한다. 들어봐서 공부한다. 인삼과 해가림 시설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허를 제가 2번 찔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인삼과 해가림 시설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같이 이제 버섯 재배사. 뭐 이거 같이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8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연달아 나오기는 힘들고, 만약에 시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아직 축사는 시험에 출제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축사는 간단하게 해서 5점짜리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남은 건 뭐 있어요? 비가림. 그 비가림은 포대참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설 파트에서는 해가림은 나오든 말든 들어봐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예측해서 공부할 거라면, 농업용 시설물은 올해 시험에 나와서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뭐 달아서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시설 남아있는 게 축사하고 비가림인데 나올 가능성은 포도, 대추, 참다래와 묶어서 수확감소와 비가림 시설 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15점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밭작물을 구분을 이렇게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 밭작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숲을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숲. 밭작물을 그냥 수학 감소만 딱 생각하면 거기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부는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반적인 숲을 한번 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여기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먼저 배워야 되겠어요? 수학 감소 보장이죠. 수학 감소 보장. 수학 감소 보장하고, 우리가 이제 밭작물의 수학 감소 보장하고 논작물의 수학 감소 보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암기해야 될 게. 자, 수학 감소 밭작물을 보장 방식별로 분류를 해보면 논작물처럼 5가지를 보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논작물 복습하는 측면에서 논작물에서 보장해주는 5가지 방식이 있었죠. 품목별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이양, 직파, 불능, 모내기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재이양, 재직파,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수학, 불능, 수학, 감소,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얘도 수학, 감소, 밭작물도 보장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니까, 얘는 재정식 보장이라고 있어요. 재정식. 여기 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정식.
정식, 이양, 정식, 이양, 파종, 삽식. 다 같은 말인데, 자, 정식하고 정식, 이양하고는 옮겨 심는 거예요. 그죠? 정식과 이양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옮겨 심는 거. 이양은 품목이 뭐예요? 벼. 그 다음 정식은 양파? 난 매만 맨날 헷갈려 하는 줄 알았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네. 저도 맨날 정리하다가도 눈 뜨고 양파 적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양 적어서 얘는 양배추예요. 양배추. 지난번에 한번 설명 살짝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7학번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미팅 하러 가면 오늘 한번 썰어야 되잖아. 그죠? 그날 엄마가 용돈을 좀 적게 주면 커피숍도 가야 되고 계산을 딱 돌려보니까 그래도 양분식 집에는 가야 되겠다. 양분식. 돈 좀 있으면 한박 가요. 한박 가는데 좀 부족하다 하면 돈가스 먹잖아. 그럼 이제 돈가스 정식 주세요. 스프 주고, 그죠? 돈가스 정식을 시키면 그 사이드에, 접시 사이드에 뭐 나와요? 양배추. 네, 돈가스 정식 양배추. 뭐 이래 안 외워도 돼요.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닌데 스토리를 만드세요. 암기를 할 때는 스토리를. 저는 항상 그때 미팅에 있던 그 여자친구 기억을 합니다. 돈가스 정식 양배추. 그래서 이 정식이나 이양이랑 같은 표현이고, 이 정식, 이양, 삽식도 같은 표현이에요. 삽식은 고구마 줄기 있죠. 그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그대로 심는 거예요. 그 심으면 그 줄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와서 그 뿌리에서 고구마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그 뿌리가 과대에서 비대에서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고구마는 그 괴근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를 쓴다고요? 괴근. 그 다음에 감자는 줄기 식물이에요. 이 줄기의 기저부, 그러니까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맞닿는 부분을 기저부라고 하는데, 거기 이 밑에 있는 뿌리, 이게 뭐 지하부에 있는 줄기가, 이 줄기가 비대해서 생긴 열매가 감자예요. 그래서 얘는 줄기 식물이고 고구마는 뿌리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 먹다 보면, 군고구마 먹다 보면은 뭐 쪄서 먹는 거 보면은 뿌리가 씹힐 때가 있죠. 근데 감자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줄기 식물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보면 구멍이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있는, 그게 감자의 눈이에요. 눈. 그죠? 그래서 고구마에 한해서는 얘를 뭐라 부른다고? 삽식이라고 불러요. 감자는 정식할까요? 파종할까요? 뭐 구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감자는 우리 씨감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씨감자. 그 이제 이게 그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손 대면 손 자른다. 왜? 이 내년에 농사 지을 거다. 이걸 4등분으로 딱 쪼개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감자 싹이 트잖아요. 그죠? 이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접 씨앗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얘는 파종입니다. 파종.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파종하는 작물인지 정식하는 작물인지 또 구분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 파종하는 식물들은 뿌리를 먹는 식물들이에요. 분류할 때 땅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종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땅 위에 있는데도 파종하는 작물들은 재식 밀도가 좁은 거, 즉 많이 심어야 되는 거, 많이 심어야 되는 거. 옮겨서 심는 거는 너무 많으면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콩팥이라든지 밀보리 같은 거 전부 다 파종을 하죠. 위에 있는 걸 먹지만.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것들은 다 옮겨 심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 그냥 뿌려서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기준으로 보면,
땅 밑에 있는 거는 대부분 뭐다? 땅 밑에 있는 거. 파종. 여기 보면은 마늘 얘가 땅 밑이에요, 땅 위에요? 땅 밑입니다. 예. 마늘 캐잖아요, 마늘. 그 다음에 얘는 양파, 땅 밑이죠. 그 다음에 고구마, 땅 밑이에요. 옥수수는 땅 위인데, 옥수수는 이게 이제 뭐 농부 마음에 따라서 정식하기도 하고 파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감자, 아까 가르쳐 줬죠?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네 개는 나중에 이제 그 수확 적기를 판단할 때 비대 종료 시점이라고 해서 비대기 종료 시점에 해당되는 놈 전부 파종하는 작물로 땅 밑에 있는 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얘는 유일하게 나무지요. 그 다음에 콩, 팥, 얘 파종이에요.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양배추. 양배추는 땅 밑이에요, 땅 위에요? 땅 위죠. 7회 때 합격생 중에 양배추를 땅 밑에 있는 거를 먹는다,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최종 합격하셨고 지금도 평가자 활동을 아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일일이 그러면 우리 벼는 왜 이렇게 정식이에요? 많은데 기계가 하잖아, 기계가. 그죠? 기계. 그리고 옛날에는 벼도 직파했어요. 옛날에 사람이 하는 것들은 너무 많으면 하기 힘들어. 예, 그런 것들은 파종하기도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뭐 하려다 이거 말았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제정식은 미팅 갔을 때 돈가스 정식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재파종이에요. 재파종. 재파종은 해당 품목이 뭐냐니까 마늘이에요, 마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작불능. 자, 경작불능은 전부 다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무인 놈. 얘는 차를 제외하고 먹는 차입니다. 먹는 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 생긴 거. 작년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재파종은 재파종인데 조기 파종이에요. 얘 이름은 조기 재파종이에요. 조기 재파종. 그러니까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요. 시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장하는 생산비, 보장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얘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만 재파종하는 시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기 파종은 보험의 목적물이 지역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품종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기 파종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만, 제주 지역, 그 다음에 품종이 남도종 마늘에 한해서만, 제주 지역 남도종 마늘에 한해서만 조기 파종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 마늘 이제 품종 구분을 하면 보통 마늘은 경북 의성 지방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한지형 추운 지방에서 하는 거, 북쪽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남쪽 지방 남해안 제주도 이쪽에서 하는 게 난지형.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한지형 하면은 보통 우리가 육종 마늘, 경북 의성 마늘이라고 품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난지형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서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도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서와 남도종은 외래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얘는 스페인산이에요, 원래. 얘는 남중국. 여기에서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제 개량을 해서 심는 형태입니다. 이게 한지형하고 난지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난지형 중에서도 어떤 마늘에 한해서 남도종 마늘, 제주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에 한해서만 요 보장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얘하고 같은데 왜 이 조기 파종이 생겼냐 하니까 보통 이제 그 마늘의 판매 시기는 10월 달이에요. 10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얘는 제주 지역 남도종 마늘은 파종 시기가 8월 달이에요. 일찍 파종하죠. 다른 것보다. 일찍 파종을 하다 보니까 파종해 놓고 봄이 10월 달에 판매가 되니까 2달 정도는, 한 달 보름 정도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기간에 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장을 받을 수 없잖아요.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업무방법서 기준을 살펴보면 얘가 인수제한이 우리 마늘 같은 경우 인수제한이 난지형 같은 경우는 8월 15일, 그 다음에 한지형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파종한 거는 인수제한으로 보험에 가입 자체가 안 됐다고. 22년도 들어오면서 재파종, 이게 이제 조기 파종이 추가되면서 난지형의 인수제한의 기간이 삭제됐어요. 원래는 8월 달이었던 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9월 달부터 판매를 합니다. 요는 얘가 왜 필요로 했느냐?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보험 판매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10월 초. 의성 마늘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초에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판매됐는데 일찍 파종한 놈은 보험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에 사고가 나버리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보장을 해주세요 하고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얘는 일찍 파종을 하니까 생육 기간을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얘가 재파종은 35%를 보장을 해요. 35%의 표준 출현 피해율만큼을 보장해주고 얘는 25%만 보장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왜 비율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보다는 얘가 생육 기간이 훨씬 더 파종하는 기간 일찍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준다.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얘 보장하고 나서 얘가 끝나면 자동으로 요리로 넘어가요. 무슨 말이죠? 얘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특약입니다. 얘는 특약이에요. 나머지는 주계약인데 얘는 특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면 얘를 보장하니까 당연히 얘만큼의 비율을 보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10% 차이가 있다는 거. 얘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35%. 얘는 25%. 그래서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조기파종,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수확감소. 수확감소는 여기 있는 품목 전부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밭작물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논작물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 논작물하고 일단 얘들을 정리해야 돼요. 얘들 정리하는 방법은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땡 하면 얼마 줄게. 요거는 못 줘 하는 거 있었죠. 보험 기간, 보상하는 재해,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서 얘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얘들 정리가 끝나고 나면 논하고 밭하고 연결을 해서 퍼센테이지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징어 게임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역작, 그죠? 누구 나와요? 그 이정재 말고도 많이 나왔는데 누구 나오냐 물어보면 다 이정재가 나왔다 그래. 이정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있었죠. 그 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정재파가 있었다고. 이정재파. 그래서 너 누구 파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정재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너 누구 파니? 이정재파죠? 뭔 소리고 하겠네 또. 이양직파. 그 다음에 재정식, 제2양재직파, 재파종, 조기파종, 논, 밭.
얘가 올해 추가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정재 파죠? 응. 너 누구 파니? 이정재파죠? 이정재파. 왜 이걸 이렇게 적었냐 하면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프로테이지. 얘 몇 프로? 보험가입 금액의 10%. 얘는 뒤에 뭐 없죠? 제 정식은 얘 20%예요. 얘는 25%. 얘는 35%. 얘는 25%. 추가된 걸 맨 밑으로 돌렸어요. 얘를 가운데 끼우려고 내가 아무리 만들어 보니까 이정조, 정조가 조선시대 왕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 만들어 보니까 너 누구 파니? 이정재 파죠? 이렇게 순서 10, 20, 25, 35 추가된 거 몇 프로? 25. 왜 얘는 얘보다 안 클까? 얘를 또 보장하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수업한 걸 갖다가 그냥 뭐 수업 듣고 끝 이거 안 돼. 자기만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면 비슷한 품목끼리는 최대한 모으세요. 그래야 한 번에 정리가 되지. 그걸 갖다가 제일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공부가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지엽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는지 몰라도 종합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 10분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작물하고 밭작물을 얘들을 정리를 할 때는 품목, 보험기간 내 보험기간, 보장하는 재해,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시고 보험금 산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율이 이게 10%인가 20%인가 구분이 안 될 때는 너 누구 파니? 이정재 파죠? 요렇게 체크를 해서 10, 20, 25, 35, 25 요거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됐나요?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